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섭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 PB입니다. 네, 어제 종목의 참견 종목들 가운데서 상승률 상위 종목주 살펴봤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MP가 부각되면서 어제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상한가 안착은 못했지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으로 29% 오르면서 마감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또 여러 종목들의 상승 탄력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이 가운데서 한 가지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MP입니다. MP가 아니면은 오늘 다른 종목을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어제 굉장히 높은 시세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시장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 내용들이 환기됐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고요. 이 회사는 이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을 하는 이제 영상 제작 컨텐츠 이제 기업입니다.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말 그대로 이 브랜드를, 이 제품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오프라인 활동이 제약이 걸리면서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상에서 혹은 가상 세계에서 이런 이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관련된 매출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수요도 조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메타버스랑 연계할 수 있는 그 XR과 관련된 확장 현실이거든요. 확장 현실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MP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MP라는 기업 자체가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릴 때도 이제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비슷한 기업들이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맥스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과 약간 차별점이 있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본업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충분히 좋다라는 내용이겠지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또 문제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감사 보고서가 지연 제출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원래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가 이제 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라면 3월 17일 어제까지로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작년 10월 달에 펜타브리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포함이 되었거든요. 이 펜타브리드가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편입되면서 아직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 내부 심리를 이제 업무를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제 시세가 충분히 나왔고 최근 시장 트렌드 최근 한 며칠 사이에 바뀐 시장 트렌드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맞는 종목인 것은 맞지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오늘 시세가 조금 더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제 공시가 나왔고 오늘 한 4%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에서 평상시 같으면은 좋은 회사니까 매수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MP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보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는 걸 확인하고 대응은 가능하겠습니까? 가격을 주신다면 힌트가 될 수 있는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 121선 돌파를 시도했었고요. 오늘 정도 시세가 나온다면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때문에 121선 돌파 못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충분히 날 수가 있고요. 우선 가격으로 보았을 때는 정고점 기준으로 해서 한 16,000원까지 현재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정고점 16,000원까지 목표를 잡고 접근해 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는 걸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의견 주셨고요. MP 지난해 10월 22일에 알아본 이후에 단기간에 목표 주가 도달했었던 11,500원에서 14,000원까지 시세를 누렸었던 종목이고요. 이후에 21,000원까지 올라가서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엄청납니다.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시점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이번엔 주총에서 언급, 삼성 로봇 사업 향후 전망은?
이번 주에 뜨거운 관심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진행됐습니다. 갤럭시 S22, 이 신제품의 사양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주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주목됐었는데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갤럭시 S22 모델에서 게임 성능을 강제로 낮추는 그 소프트웨어 기능을 넣어놓고 옵션 없이 넣어놓고 마치 하드웨어를 이제 개선해서 발열 기능을 낮췄다는 식으로 선전을 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식 사과가 있었고요. 동시에 앞으로 신성장 아이템으로 로봇과 메타버스를 꼽으면서 올해 안에 신성장 산업의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이 특히 직접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신산업 발굴의 첫 행보는 바로 로봇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로봇 테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죠? 네. 우선 로봇 테마에 대해서 방금 정리해 주신 대로 로봇 테마가 또 언급이 되었습니다. 주주총회라는 것이 주주들한테 앞으로의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번 테마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MWC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주총에서 언급되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린 건데요. MWC에서는 사실 인터뷰이기 때문에 공식 석상이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했다라고 하기 그렇지만 공식 석상이라고 한다면 주총이 조금 더 이제 사업 방향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장이 아닐까 했습니다. 우선 이번에 언급된 것은 로봇과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이제 로봇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로봇이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MWC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 우리 국내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주로 대부분이 산업용 로봇 관련주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제 삼성전자가 언급했던 것은 그 라이프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삶의 질을 이제 그리고 삶의 동반자가 되는 이제 그런 로봇들을 이제 포인트를 놓았습니다. 이 로봇이 좀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삼성의 이제 가전제품 생태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삼성에서 나온 이제 가전제품 간에 이제 그 연결 플랫폼에 기반해서 이제 로봇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러면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AI가 나오거든요. 스마트홈 AI와 이제 서비스 로봇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약간 이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은 산업용 로봇 관련주인데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것은 서비스용 로봇 관련주라면 로봇이라면 여기서 좀 괴리감이 간극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조금 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이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AI, 로봇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자주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임금 인상보다 차라리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먼 미래에는 일반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로봇 시장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로봇이라는 산업에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분야든지 로봇 안에서 세부적인 분야가 무엇이든지 간에 로봇 시장 자체가 확장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커져나갈 로봇 시장에 조금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산발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수급을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맞되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라이프 컴패니언 이런 서비스용 로봇과 관련해서 연관 지을 수 있는 관련주들이 있다면 저희 투자의 참견 코너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2022에서도 한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대형 M&A에 대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중요한 변수가 또 삼성의 인수합병이 앞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로봇과 메타버스를 지목한 가운데 로봇, 임금 인상 시기에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산업으로 부각을 받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하면서 이 협동 로봇을 만드는 이 기업이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로봇주들도 오늘 다시 한번 또 탄력을 받는데 어떤 종목을 주목할까요? 네, 우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쏠리는 종목이 지금은 대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사실 따지고 보자면 유일 로보틱스가 수급이 제일 많이 쏠렸겠지만요. 어제 시세가 가장 많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유진 로봇은 청소 로봇,
혹은 이제 물류 로봇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것은 자율주행 솔루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 자율주행 솔루션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 아직까지는 매출의 한 6%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은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그리고 미래에 있는 성장 동력인 자율주행까지 합친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트래블유님께서 생산성 없는데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 노조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담이 계속되면은 로봇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기업의 움직임이 앞으로 대세가 되겠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네요. 이슈의 참견 알아봤고요. 유진 로봇 관심주였습니다. 이어서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선익 시스템입니다. 그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세가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앞에서 제가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신사업으로 로봇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소형 OLED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글로벌 마켓시어로 보았을 때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OLED 증착 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겁니다. 결국 VR 기기라는 것은 그 기기 안에 소형 OLED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소형 OLED를 증착하기 위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테마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철근을 세우는 것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살을 붙이는 콘크리트가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콘텐츠 기업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은 완성이 되겠지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트럭 같은 것들이 짐을 날라야겠죠. 그 짐을 나르는 역할이 이런 이제 하드웨어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업종 다 중요한데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에 관심을 못 받다가 선익 시스템이 관심을 받는 어제 좀 좋은 계기가 됐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CES죠. MWC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메타버스 기기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메타버스 기기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메타버스 이제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었고요. 삼성전자가 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계를 만들려면 당연히 증착 장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연결성에 의해서 어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미 주가가 한 차례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관심 가지기에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전략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매수가는 어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갭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121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121선 위쪽으로는 그렇게 매물이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21선 부근에서 횡보는 할 수 있지만은 2차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1선 이탈하는 가격인 18,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어제 정말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메타버스 테마 가운데서 디바이스 보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OLED 증착 장비 글로벌 1위 기업 선익 시스템을 꼽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이었습니다. 오늘 로봇, 메타버스, 부가적으로 AI와 자율주행까지 분석해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